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듯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도 해외선물 시장과 그리고 해외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릴 신세계 1부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자, 지금 아래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외선물 전략과 신호 지금 바로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시장 거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28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은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인데요. 한 주간의 마무리인 저녁입니다. 오늘도 정말 시장 좀 어려우실 텐데 그 어려운 안에서 또 마스터님이 현명한 전략과 그리고 해설위원님의 정말 똑똑한 전략까지 합해진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해설위원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넘버원 채널 서울경제TV 김정철입니다. 네. 네, 뭐 넘버원이자 원조죠, 저희가. 아, 그럼요. 요즘에 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제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한절기라서 좀 감기 걸리신 분들 힘들지만 그래도 이 힘든 걸 겪고 나면은 좀 몸이 강해지잖아요. 내성 생기고.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물도 힘든 시장이 흘러가면 또 자기한테 보이는 시장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가 많이 투자 전략을 개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감기 걸리셨다고 하는데 워낙 프로 방송인이시기 때문에 전혀 티가 안 나는데요? 프로 방송인보다 프로 트레이더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시황적인 측면과 이런 분석에다가 거기에 매매까지 더해진다면은 해설위원님을 이 자리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흔히 말하는 시이죠. 네. 앞으로도 일취월장 더욱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것을 준비를 해주시고 또 기대 많이 해주실 또 김정철 해설위원님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2시간 정말 중점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자 주실 마스터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 뇌생남입니다.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내가 어느 쪽으로 뇌생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오늘 돈을 이제 저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이 벌었어요. 저번 주 생방송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또 마지막 날이니까 돈을 또 확실하게 좀 챙겨서 따뜻한 금요일이 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번 주는 월요일과 그리고 끝인 금요일을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는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자, 잘 마무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와 주셨으니까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썸머타임 해제와 함께 방송 시간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속보 내용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샘플한 연은총재 쪽에서는 연내 한 번과 내년에 3번의 인상이 합리적이다라는 금리 인상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연내 이제 12월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고 내년에는 3번 정도의 인상이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가에 대한 뉴스인데요. 오펙의 감축 가능성에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유가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이슈 시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ING 쪽에서는 다음 주 달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재료가 없다. 자, 달러가 더욱더 상승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0월 주택 착공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3.7%가 상승했다라는 수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 재무부에서는 세제안에 크리스마스까지 대통령 서명이 예상된다. 자, 크리스마스 정도까지 기한을 두고 이제 세제안에 대해서 이제 통과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속보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속보도 전달 도와드렸고요. 저희 이슈 점검에 앞서서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S&P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이 시가 약보합권으로 거의 0.50%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오늘은요 약보합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장의 마무리일 것 같은데 어제 결국에 다시 들어 올리면서 그 전날의 하락폭보다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어제의 종가는 2,585포인트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흐름은 2,583포인트입니다. 0.09%의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장중에는 1% 넘는 좀 하락폭을 보였는데 현재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346.50포인트 그리고 유로 FX는요 1.18 가격대 다시 한번 안착 시도하고 있습니다. 1.18065달러 거래되고 있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0달러 돌파 이후 1,284.6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월물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56.04달러로 1월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수가 이 시각에는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무리의 종가가 들어 올리면서 그 전날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는 그런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뉴스들이 다시 상승 모멘텀, 상승 랠리에 대한 부분을 부추기고 있는 현재 상황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장에는 어떤 이슈를 오늘 출연진분들과 나눠볼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세제 개편안 하원 통과 소식에 상승 화답한 미국 증시라고 이슈가 꼽혔는데요. 자, 어제 빠진 가격대를 모두 회복을 한 이후 현재도 약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2,580선 다시 돌파한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 우려 속에 조정 이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유로 FX입니다. 오늘장도 1.18 가격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안착에 대한 가능성 여부 열어놓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셰일 오일 공급 증가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월물로 교체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가격대는 56.02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 증시 반등에도 달러 인덱스가 추가 조정에 반등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골드에 대한 뷰도 잠시 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는 정말 최근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장에는 결국엔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장은 좀 상당히
좀 놀라울 만한 위쪽으로의 반등이었는데요. 어제 상승 쪽으로의 재료가 좀 쏟아져 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포인트에서 어떤 매매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 두 분과 함께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업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자, 먼저 해설위원님, 자, 이 부분에서 네. 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나오려면 제가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왜 못 나오셨나요? 저는 어제 S&P가 밀릴 거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나왔으면 참 잘 밀린. 예. 그러니까 저희 방송 시간 안에는 네. 정말 잘 밀렸거든요. 잘 밀려. 어제와 네. 나왔으면 아마 제가 네. 많이 얘기를 했겠죠. 네네. 예.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냐면 네. 이 정도 밀렸으면 많이 밀렸다.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나오면서 제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금요일보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면은, 날짜로 보면은 이제 10일입니다. 10일. 10일 날 보시면은, 이제 10일 날 차 캔들 보시면은, 어제 캔들보다 이제 좀 밀렸던 모습이고, 오늘은 이제 10일,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살짝 올라온 모습이죠.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없을 거다. 다만, 지지부진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지부진하기보다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봤는데, 초반에 좀 부진했어요. 네네. 부진한 부분, 특히 베스트바이가 좀 찬물을 끼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탄력을 받고 올라간 모습.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또 준비할 수 있다. 에너지는 좀 모여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 실질 개편을 통과했기 때문에 물론 상원에서 합의가 필요합니다만은 네. 하원에서 통과 부분도 역시 긍정적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큰 악재가 현재 없는 상황. 네. 그 큰 악재라고 따지면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 정도가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사이에 충분히 재료로 위험 자산이 또 선호될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말 어제장에 나오셨어야 했네요. 네. 해설위원님. 어제 밀렸다고. 네네. 정말 좋아할 뻔했습니다. 제가. 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고 일단 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은 소매 판매 쪽에 기업들이 좀 실적을 잘 내놓으면서 초반엔 좀 밀렸으나 나중엔 좀 잘 나오면서 이런 지수 상승 견인을 했다는 점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서 매력도가 조금 더 모이는 그런 시기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S&P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2580선 돌파, 2570선의 후반대를 좀 돌파했다는 부분에 조금 의미를 더욱더 주고 싶은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방적으로 일단 11월 9일 기록을 했던 고가가 2594인데요. 2590까지는 상방적으로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580선 지지가 되는 그런 조건 안에서 일단 2590선 안쪽으로의 상승 좀 짧게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역시나 에지스템 마스터님도 오늘 상승 쪽으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상승인지 아닌지는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바로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이죠? 저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차트에서 상승을 꿈꾸시지는 마시고 매수 포인트만 포지션을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의견 쪽입니다. 매수 포인트를 기다리자. 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최근에 지금 월요일장 기준으로 매도를 한번 들어드렸었죠. 네, 매도로 맞아요. 지금 이제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산 포인트로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셔라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2563.50의 저항선이 있다고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수요일장 딱 넘어가면서 63 부근가에서 점 찍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뚫린 듯 했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강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2563.50에서 지지받고 다시 강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핵심적으로 상방으로 끌어낸 이슈가 이제 하원의원 통과 부분이었죠. 세제안에 대한. 네, 실질적으로 상원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원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모멘텀 부분을 단기적으로 반영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기적 모멘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베팅을 매수 쪽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베팅을 매수 쪽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번 방송 때 제가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안착 들어가고 난 후에 그때 매수 베팅 들어가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쪽 2593.50 정도의 매도 베팅 물량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다 뚫고 나서 확실하게 물량 소화한 후에 지지포인트 보여주고 나면 그때 기준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매수를 아래쪽으로 떨어질 경우에 들어가실 때는 2542.50에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그냥 그대로 키핑해서 다시 내려오면 매수 혹은 돌파해서 안착하면 매수 이 방향으로 매수 방향 포지션만 기다리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에 대한 의견은 매수 포지션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장이다. 일단 가격대 다시 좀 눌렸을 때 좀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개장을 하고 난 이후 지수에 대한 방향성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그에 맞춤 전략도 가격대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 다시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개장 후가 상당히 좀 궁금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 S&P 500과 더불어서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상승 쪽으로 방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합고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제도 나스닥 역시 다시 반등을 이어갔고요. 1.29%의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34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나스닥도 마스터님께 여쭤볼까요? 나스닥은 어떻게 보시나요? 나스닥은 사실상 지금 모멘텀이 S&P보다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갔죠. 더 빠르게 맞아요. 치고 올라갔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금 중간 변곡점이 한번 있으셨어요. 이제 장 개장 후에 실질적으로 매집 물량이 살짝 30분 정도 들어오고 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6294 정도의 평균 단가를 만들고 상승세로 몰아쳤습니다. 근데 S&P는 이 구간이 좀 더 횡보 구간이 길게 나온 후에 몰아붙였죠. 근데 이 차이점이 있는데 나스닥은 가치평가상으로 중간 매집 구간을 굳이 거칠 필요 없이 더 강상승 구간을 몰아쳤죠. 그런 모멘텀을 보실 때는 S&P 대비해서 좀 더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신고가 이미 돌파해서 살짝 저항은 받고 있지만 지금 돌파는 일단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방 저항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굳이 매도 방향 베팅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매도 방향 베팅 물량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포지션으로 가시기가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고점에서 이제 찍었다라고 또 매도로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매수적인 관점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과 나스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 우려 속에서 조정 이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유로 FX입니다. 자, 현재 유로 FX 가격대 다시 한번 볼게요. 1.18 돌파 이후 1.18, 14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고가는 1.18, 395달러였습니다. 현재는 0.22%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포인트와 현재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어려웠어요. 근데 모두 지금 만장일치가 나왔나요? 네. 자, 첫 번째 이슈에 이어서 두 번째도 업으로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올라올 거 아니면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아니면요? 지금 올라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2 통화정책회의가 더 먼저 있기 때문에 FOMC보다. 근데 그때 분명히 금리를 아마 올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거를 미리 좀 선방향할 가능성이, 금리를 올린다기보다는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죠. 그러면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축소한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면은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유로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려면 미리 선반영하려면 지금 움직이는 시기밖에 없거든요. 그때 닥쳐서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자면 요즘 유로존 분위기, 22분위기가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상당히 저금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독일이 조금 약간 22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죠? 잡음이 좀 있습니다. 22 내에서. 그러니까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를 바라보고 있는 독일 바이트마이나 이런 독일 쪽 그 재무부 쪽이나 독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저금리를 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독일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저금리로 오래 갔을 때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당한 노이로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빨리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 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경기가 회복하는 걸 확인해봐야 된다, 다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물가는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해 주는 게 좋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 다 하고 있는데 워낙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금리 올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좀 그 카드를 좀 웬만하면 안 쓰려고 지금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좋아요. 경기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때 생겼던 이 부작용들이 결국은 나중에 자산 버블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자산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2000년대 중반에 그런 경우들이 나타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 세계가 금리를 최저로 낮춰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거에 좀 교훈을 못 얻고 있다라는 독일 쪽에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유로화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양적 완화 좀 더 축소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유로존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또 지금 나왔는데 오늘 또 지표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어요.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유로화가 상승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좀 미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급하게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할 말도 안 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급하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하면서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미리 좀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22 금리 들어가기 전에 아마 유로 반등하고 나머지 좀 반등하고 막상 미국에서 발표하면은 또 밀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관련된 기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2 총재에 대한 발언인데요. 경기가 호조지만 앞서서 뭐 지표 발표가 좀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 지금 경기 호조지만 부양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통화 정책은 여전히 열어 있는 부분을 또 통화 완화 정책은 좀 열어 있다라는 부분도 또 해주셨고, 저런 것 때문에 자꾸 지금 독일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럼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부합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2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아서 인내심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역시 뭐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부분에 부합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독일 바이트만 총재는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좀 명확히 좀 밝혀라. 뭐 이렇게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렇죠. 그런 성향에서 또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베르츠방크 쪽에서는 유로화는 경제와 정치 우위로 달러화에 잘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또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17일에 드라기 총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물가가 최저 수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는 있지만 흐름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인내심 있고 지속적인 통화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좀 구체적인 발언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현재 1.18150달러로 계속적으로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오늘 업을 들었는데요. 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1.18 다시 시도를 하고 있고 저는 1.17 뭐 후반대라든지 1.18 초반대에서는 저는 매수 쪽으로 뭐 짧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제 외신 뉴스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렸을 때 상방 쪽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길게 봤을 때는 역시나 저도 상방 쪽이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반등을 좀 이용하는 짧은 상방 쪽으로 매수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업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역시나 오늘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각각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에이스 마스터님. 네. 사실 저는 월요일에 네. 대한 모니터링부터 좀 들어가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복기도 네. 해주시죠. 지금 제가 월요일장에 일단 그 화요일에 그 7시 기준으로 해서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설들이 있었죠. 네. 근데 그 포인트 전까지는 제가 1.17선을 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들 발언이 스타트를 들어가니까 1.17을 확 뛰어넘었죠. 네. 확 뛰어넘어서 이제 1.18을 완전히 뛰어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시황의 쭉 아래 자료에 깔렸던 부분이 뭐 네. 1.1734, 35 이 정도를 뭐 바라본다라는 이제 기관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스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더 네. 상승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연준은 완전히 정부 친화적인 연준 기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상방 쪽으로 가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안을 제가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중앙은행 총재 발언이 일어나고 나면 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유로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총재 이제 가시니까요. 네, 곧 가시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하방의 모멘텀을 주기에는 좀 힘들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문제는 좀 치고 올라와서 1.19대까지 왔는데 문제가 지금 오늘장 ECB 총재의 발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하방 쪽을 희망하는 발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장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중앙은행 각국 총재들이 좀 상방 쪽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내놨어요. 이제 아직도 양적 완화 부분을 테이퍼링을 가도 괜찮다. 이런 쪽의 의견을 많이 내놨는데 오늘장에 와서 총재가 이제 하방 쪽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놨다는 거는 1.19 이상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ECB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고요. 네. 1.19까지 올리기 전에 계속해서 하방 관련된 모멘텀들을 이사들을 통해서 많이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제 다음 주 시황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연준 기준으로 12월 13일에서 12일, 13일 그때 남아 있는데 그때 금리 인상이 있을 걸 감안해서 미리 인플레이션이 날 가능성도 있죠. 그걸 감안해서 미리 1.17에서 1.19 사이 영역대에다가 유로 가격을 위치시켜 놓는 게 ECB의 목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17 아래까지 떨어져 버리면 또다시 유로 가치의 저가로 확 들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추세로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17에서 딱 19 사이 가격대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핑퐁 플레이 발언들이 앞으로는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한 달 동안은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지면은 매수방 테이퍼링 방의 발언, 올라가면은 또 이제 테이퍼링에 반대되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사들 중심으로 그리고 또 중앙은행 총재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 사이권에서 계속 놀 거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장엔 일단은 강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매수 물량 매집이 지금 1.17780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까지는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매수를 많이 드실 구간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짧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가져가셔라. 네. 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짧게 단기적으로 좀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지션으로 이렇게 계약을 이어간다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 참고 속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ING 쪽에서는 유럽이 중기 투자처로 매력적이다, 유로에 대해서 매수 관점이다라는 그런 속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앞서서 에듀시덴 마스터님은 1.17에서 1.19 가격대를 좀 밴드를 잡아주셨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ECB 쪽이라든지 시장에서 좀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시황적인 측면과 이런 매매 포인트로서 함께 가격대를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잘 취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2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될 텐데요. 현재 개장 전에 어떤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조금 더 가격대가 빠졌습니다. 2,581.25포인트입니다. 0.15% 약보합권으로 조금씩 하락폭 늘려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6,343.2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알아본 유로 FX는 1.18140달러로 0.21% 강보합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1286.7달러로 0.64%의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1월물로 바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6.06달러로 1.03%의 강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고점을 보면요. 일단 56.40까지 올라갔던 크루드오일인데 조금은 56달러 초반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잠시 후 개장하고 난 후 크루드오일의 방향성도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FX까지 만나봤고요. 세 번째 이슈는 바로 방금 전에 알아본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관해서는 워낙 여러 시황적인 뉴스도 많이 오고 있어서 정말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지금 오늘의 1% 넘는 상승에 대한 재료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일단 뉴스 내용으로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내년 3월, 만료 산유국 감산 연장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는 속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 3월에 만료가 되고 있는 이런 감산 연장을 적극으로 추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장을 조금 설득하는 분위기다라는 속보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월부로 변경된 크루드오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어렵네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저 업 들었고요. 두 분, 해설위원님 다운이시죠? 그리고 마스터님은 중님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이 최근에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해설위원님, 네. 또 이제 크루드오일 하면 또 해설위원님은 많이 네. 떠올리더라고요. 네. 뭐 어렵다고 하시지만 네네. 지난주에 제 방송을 보셨으면 쉬웠을 겁니다. 저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드렸죠. 네. 분명히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오르기 네네. 쉽진 않다. 오르는 경우 겨우 이제 한 경우를 얘기 드렸죠. 레바논에서 뭔가 사우디하고 뭔가 헤즈볼라하고 뭔가 한판 일어나야 된다. 아직까지 뭐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일어나지 않았죠. 일어나지 않으면 밀릴 거다. 얘기 드렸는데 확실히 밀렸습니다. 네. 밀렸는데 오늘 좀 반등하고 있죠.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요. 에콰도르가 사실상 감산 좀 빼달라. 나 감산 좀 빼주세요. 했는데 이게 고유가가 기분이 좋거든요. 잘 팔리니까. 네. 저도 감산 참여할게요, 다시. 에콰도르가 감산 참여한다는 이슈가 좀 컸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사우디가 설득하고 있다. 사우디는 지금 죽어라 설득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러시아하고 요즘에 사우디가 좀 궁합이 좀 잘 맞고 있어요, 또. 네. 서로 다들 자기들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라크, 그러니까 시아파 국가들이 얼마나 감산을 이행을 잘했나를 좀 봤더니, 이라크가 의외로 감산 이행을 좀 잘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의아해한데, 이 시아파 국가들이 아마 지금 현재의 분열 상태로 보면은 사우디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순위파인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이 감산의 분위기를 좀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는데, 네. 의외로 지금 시아파 국가들이 좀 감산을 잘 지켜주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유가를 계속 올렸던 부분인데, 그럼 떨어졌던 부분은 뭐냐? 미국이 역시나 미국이 중동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이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오늘 재고 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오일 수출량이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지금. 네. 예, 지금 미국 오일 수출량을 보면은 지금 다른 매년 같은 기간에 비교하게 되면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셰일 업체들 다시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공급 쪽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울이 왔는데 좀 따뜻합니다. 예, 난방유 수요가 많지 않을 거다라는 네. 얘기 드리고, 감산 합의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연장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인데, 연장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장되더라도 시아파 것들 얼마나 잘 지키느냐. 네. 또 추가로 감산을 한 다음에 연장할 거냐, 그냥 이 상태에서 연장할 거냐. 예,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 한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다시 올라가기 좀 쉽진 않았지만, 대신 레벨업은 했어요, 확실히. 50달러를 사이에 두고 공방을 벌이던 게 지금은 이제 55달러 사이로 공방을 보일 거다라고 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긴 추세로 보면은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만큼 유가는 상승을 달릴 거다. 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기름값 많이 비싸졌습니다. 지금 네. 기름 넣으려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갑자기 똑같은 양을 넣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틀 전에 떨어졌는데, 네네. 그건 또 반영이 또 늦어요. 예, 우리 주유소 하시는 분들 좀, 제때제때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크루드오일에 대한 의견을 현재 시장 포인트에서 매매 좀 전략도 들어보고, 또 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까지,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근데 정말 방법이 하나 다양한데요. 있어요. 네. 앞으로 유가가 오르는 게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해외 선물에서 사세요. 예, 원유로 사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했지요? 유가 오르는 만큼 수익이 네. 나요. 그럼요. 예, 그 돈으로 석유 더 사면 돼요. 예, 그 기름 더 많이 채우시면 됩니다. 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하고 안 하시는 분들하고 이 재테크 깊이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해설위원님 말씀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저는 오늘 56.07 가격대 돌파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저는 55달러 뭐 후반대에서 또 탄력을 좀 받았다. 55달러 초반대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저는 눌림시 매수 접근입니다. 일단 뭐 떨어지거나 뭐 상승하거나 이것보다는 지금 일단 56달러에서 일단 조금 더 눌림시 가격대에서 55달러 초중반 가격대에서 눌림시 매수 접근이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가격대로선. 그래서 저는 이 짧은 가격대 안에서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그래서 업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마스터님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의견 들려주시기 위해서 관망을 좀 들어주신 것도 같은데 어떤 포인트로 관망 들어주셨나요?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매주 와서 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세일 시추공수를 계속 보셔라.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리딩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음에도 이제 웬만한 기사들은 원유 재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쓰죠. 원유 재고, 그리고 뭐 사우디 왕자들의 얘기, 이런 얘기들 계속 쓰는데 사실상 저번 주에 처음으로 또 생산량 증가가 나왔습니다. 58까지 찍고 나서 이제 생산량 증가 부분이 나왔죠, 강하게. 이 가격대, 55에서 58 가격대 사이에서는 우리는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그냥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냥 매도 방향으로 떨어지는 모멘텀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나와서 이번 주 박스권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JP모건이 상한선으로 나왔던 58 그리고 기존 상한선이었던 55 여기 사이에서 핑퐁 플레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 55가 아니라 55보다 살짝 떨어진 게 아니었나라고 12월물을 보시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수도 있죠. 네. 근데 딱 1월물을 보셨던 분들은 월요일 방송을 보시고 1월물을 보셨던 분들은 기가 막히셨겠죠. 5.00을 점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냥 저점을 찍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이 300틱 박스권 안에 갇히는 핑퐁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기관들의 가치 평가 라인이자 앞으로 이번 주 베이커리주 굴착 장비수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를 정확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사실 정석적인 매매가 나온 겁니다. 이번 주장은. 굉장히 정석적인 매매가 나왔고요. 그래서 5 이하로는 더 이상 매도 방향의 베팅 물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목까지는 청산 물량이 나왔었는데 오늘장의 매수 방향으로 올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유 재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들이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5일 국가들 입장에서 5, 6대 이상을 만들어줘서 차트를 유지해줘야 실질적으로 베이커리주 굴착 장비수가 이 부분에 대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대 이하의 가격대를 유지하게 되면은 다시 또 저저번 주에 했던 과정을 되풀이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심하죠. 그래서 지금 5대 이상에서 평균가인 이제 5, 6 정도, 5, 6 정도의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이번 주 베이커리주 굴착 장비수를 맞이를 해야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생산량을 늘려야 될지 혹은 뭐 코스트를 내려야 될지 높여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이제 55에서 58 사이에서의 생산량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저번 주에 강 증가를 보였어요. 강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일단 증가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태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가 가능성이 만약에 높은 상태로 실질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5 이하로 떨어져서 2.50까지도 하한선을 낮출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주까지도 탄탄히 다져주는 생산량 저하가 나왔다. 예, 그럼 상방 방향으로 또 추가적으로 오파를 재터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모멘텀이 만약에 생산량 부분 감소가 연속적으로 2주 정도 나온다. 그럼 올해 안에 $60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 감소가 나온다면 연속적으로. 예, 다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중립을 들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간단합니다. 잠시 후 3시간 반 뒤에, 3시간 반 뒤에 결과치를 그냥 관찰을 하시면 깔끔히 다음 주 장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들 다시 한번 또 복기도 도와주셨고,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말씀해주신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 37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국 증시도 개장이 됐습니다. 현재 개장 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2,581.75포인트로 0.14%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본장에서도 개장이 됐죠. 세제개혁안 향방을 주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이 이유는 상원과 하원의 세제안 대립에 따른 우려감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대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갭과 풋나커 그리고 슈 카니발 등의 실적이 호조로 나오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합권인데요. 6,343.7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 유로 FX는 1.18 가격대 계속적으로 지지한 채 좀 움직임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골드는요, 1,286.86.0달러, 지금 0.59% 강보합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알아본 크루드 오일은 다시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6.13달러에서 1.17의 강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개장과 함께 본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개장과 함께 이런 하락 출발, 거기에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만큼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난 후 또 지수의 방향성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또한 다시 한번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크루드 오일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은 이제 12월물이 아닌 1월물로 대표 월물이 바뀌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바로 알아볼게요. 오늘의 네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였죠? 자,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작다면 작고 또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미국 증시의 반등에도 달러 인덱스가 추가로 조정을 하면서 반대로 골드는 반등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꼽혔고요. 앞서서 시세 살펴보셨듯이 오늘도 1,280달러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1,286.1달러 거래되고 있는 골드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방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업이고요. 마스터님도 업. 그리고 해설위원님 바로 바꾸신 것 같은데 네. 다운에 의견 주셨습니다. 솔직히 살짝 업이었는데. 네네. 고민되셨나요? 그냥 오늘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데이 트레이딩 맞죠? 네, 오늘 것만 얘기해서 네. 고점 나왔다. 고점 나왔다. 사실은 네. 이제 업하는 게 맞는 게 왜냐면 네. 유로랑 전 같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같이 네, 움직였어요. 같이 간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와 같이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로를 상방했는데 왜 골드는 하방이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적인 관점만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하기는 좀 쉽진 않다 오늘.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골드도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지금 현재는 달러입니다. 수요와 공급 이슈는 전혀 없어졌고 오일하고 약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오일은 달러 영향 최근에 거의 안 받고 오로지 수요 공급 이슈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골드는 수요 공급 이슈보다는 오로지 그냥 달러에 관한 것만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최근 이제 위험 자산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좀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고 있죠. 지금 이제 골드가 올라왔던 부분을 좀 얘기 드리자면 오늘 좀 기지개를 좀 켜고 있는데 이걸 네. 보자면은 상원하고 하원 이제 하원에서 통과는 됐는데 상원하고 약간 입장차가 좀 있어요. 내용이. 이게 상원 통과하기 전까지 상당히 지지부진할 거다. 라는 의견이 좀 강해요. 지금 현재 그래요? 시장 지금 형성되는 의견은 약간 그런 게 좀 강한데 네. 그 사이에 지수를 올릴 만한 모멘텀 뭐가 있을까 했는데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죠?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금융 소비자 보호국인가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이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든 기관인데 이게 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상당히 그 투자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투자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부작용을 통해서 많이 경제 위기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 규제를 만들려고 이제 그런 걸 지금 해놨는데 네. 거기 국장이 사임했거든요. 사임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국장을 앉힐 텐데 트럼프 성향상 절대로 이제 온건한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시장 친화적 인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분이 임명이 되게 되면 지수가 다시 또 기지개를 킬 거고 그 사이에 다시 골드는 지수가 기지개를 키게 되면 골드가 조금 밀려주지 않나. 예,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올라가고 안전자산이 좀 떨어지는 약간 그런 그림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네.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현재 세제 개편안 자체가 상원에 통과하면서 좀 시간이 걸리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골드가 다시 올라오면 이슈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하방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 세제 개편안이 그러니까 상원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조금 골드가 좀 약간 고개를 들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금융규제 관련해서 그 국장 새로 임명하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빨리 안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 좀 불확실성도 조금 있다.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이 상원 넘어가서 통과되기 전에 뭔가 하나의 지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약간 금융규제 완화 쪽으로 약간 좀 풀어보려고 하는 시장의 속셈이 좀 엿보이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제가 봤을 때 요즘 월가 사람들 너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금융규제 네. 오바마 때 막 숨죽이고 막 일하고 있다가 강경했다가 예, 트럼프가 이제 딱 되니까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고 부의장 또 해가지고 다 월가의 친한 분들, 내 친구들, 내 친구의 친구, 한 달에 건너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라 네. 예, 뭐 불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고, 예, 시장이 상당히 친화적인 인물들이라, 네. 제가 지금 월가로 지금 직장 옮겨야 되지 않나, 예, 돈 많이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아니, 저희 서울경제, 네. 거기서 현직에 할게요, 제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한 흐름은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하방 쪽으로에 대한 부분 의견을 드렸는데, 뭐 상원에 대한 부분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장기화된다면은 이 골드가 좀 상승 쪽으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금융규제 쪽의 완화에 대한 부분도 임명이 좀 지지부진하다면은 이 또한 뭐 같은 지금 흐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대요. 제가 네, 이름이 어떤?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네. 그 CFPB 이름도 어려워요.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거 하셨어요. 저는. 네, 근데 기관의 이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금융규제 강하기를 네. 원하거든요. 저는 약간. 그래요? 예, 강해야 진정한 실력자들이 빚을 본다. 예, 금융규제가 강하지 않으면 약간 사기꾼들이 많이 돈 버는 세상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실력자들이 돈 벌려면 금융규제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CFPB의 그 코드레이 국장이 지금 네. 사임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나 정치하겠다고 지금 떠나신 뭐 상황인데. 뜻이 다르면 그러실 수도 네, 있죠. 근데 지금 네. 새로 트럼프 대통령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저 사람 빨리 떠나길 원했는데, 예, 제가 알아서 물러나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분 새로 임명하게 되면 좀 지수가 좀 올라가고, 골드가 좀 밀려주는 흐름을 약간 좀 바라고 있다. 예. 약간 뭐 이런 얘기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뭐 앞으로의 그런 요인도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데이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뭐 어제장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밴드를 1270에서 1290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그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200
1270대 후반 좀 눌림시 저는 매수 관점이에요. 그래서 위쪽 상방 쪽으로는 1290까지는 좀 열려 있다.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좀 많이 가격대가 가서 그래서 1286달러인데 여기서 1280 초반 또는 1270달러 후반대에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이슈 골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은 방금 전에 어떤 의견을 주셨죠? 관망이셨나요, 역시? 아니죠. 저는 매수 쪽에 업에 대한 의견 저와 같이 드셨죠.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이제 아까 CFP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를 더 드리고, 그리고 저희의 매매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저번 주에 한번 드렸어요. 연준 의장에 대한 선임 부분이 이제 얘기가 거론이 되면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연준은 트럼프 친화적인 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으로 부의장이 바로 다음 주에 금융규제 완화를 바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방향성이 그냥 결정이 바로 돼버렸죠. 연준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차기 연준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부분이 이미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금융주들 입장에서는 좋죠. 금융주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매도 방향의 움직임이 더 세질 가능성이, 모멘텀이 높아진다. 점점.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융규제 부분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실적은 호조가 되겠죠. 근데 그건 그냥 참고로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행정부는 그렇게 될 거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웃고 있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아까 이제 고점을 형성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고점을 저희가 맞췄어요. 지금 신세계를 보시겠습니다. 신세계 포인트도 나가셨죠. 많은 분들이 지금 돈 벌고 싶어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럼요. 지금 128 저거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1287.0에서 이제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점 맞추기를 하고. 정확하게 맞췄네요.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9시 48분 5초에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9시 48분 5초에 드렸고 미리 드렸죠. 저거 받고 1시간 동안 자고 매매도 벌었겠네요. 아니 저희는 잘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잘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되고요. 수익청사 알아서 지금 시스템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공격적으로 더 내려가지고 있나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저희는 뭐 박수치고 이제 뭐 편히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표정이 좋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매도 포인트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뭐 아래는 이제 매수 포인트들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남은 포인트는 매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는 매수를 든 거고요. 이제 이거 든 것과 상관없이 이미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좋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면 더 좋죠. 제가 봤을 때 이 신세계 시청하신 분들이 사실 저 신세계 프로그램에서 저걸 받아야 돼요, 빨리. 저걸 받아야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번 거 가지고, 내일 뭐 사 먹지? 약간 이런 생각 하면서 좀 편하게 좀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빨리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제가 봤을 때 빨리 다운 받으셔서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신세계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너가 저희가 서울경제TV와 샘플러스가 있는데 샘플러스로 들어오시면 바로 배너 버튼이 있으니까요.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포인트 나갔다는 점 이제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하단 다시 한번 자막 나가고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이렇게 4가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오늘도 빠르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리딩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 2부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도 저희가 다양한 이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